안녕하세요. 승살TV의 한정환 변호사입니다. 여러분, 침수나 누수 좀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? 흔하게 발생되는 그런 일은 아니죠. 저도 사실은 그런 일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.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사무실 위에서 물이 샌 적이 있었어요. 위층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데 밑에 배관을 잘못 건드린 거예요. 그래서 물이 새가지고 지금 이 책상 위로 물이 후두두둑 떨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때는 피해가 아주 크지 않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지나갈 수 있었는데요. 이것이 크게 문제가 되면 결국에는 위층, 아래층, 아니면 건물주, 임대인과의 여러 가지 그런 분쟁으로 발생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. 제가 침수, 누수 사건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. 맨 처음 하게 된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지하에 문방구가 있었어요. 굉장히 큰 대형 프랜차이즈 그런 문방구였는데요. 거기에 연휴 동안에 물이 차게 된 겁니다. 물이 어느 정도 찼냐면 그냥 바닥에 찰랑찰랑할 그런 정도가 아니고요. 수십 톤 막 그런 식으로 차서 사람의 가슴 높이만큼 찼던 거예요. 거기가 지하실이니까 배수는 더 어려웠겠죠.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니 이 지하실 배수 배관에 있어서 거기에 이음새가 좀 노후가 되면서 거기로 물이 나왔던 거예요. 그래서 이 연휴 동안 출근하지 않는 새에 잠그지도 못하고 정말 많은 양의 그런 물이 찼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 문방구 사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. 본인이 일구어 놓은 가게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.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것이고요. 건물주를 상대로 해가지고 소송을 하게 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누수 사건은 사실은 쟁점이 굉장히 간명하고 간단합니다. 뭐냐면은 첫 번째는 이 누수 침수의 원인이 무엇이냐,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이냐 라는 것이고요. 두 번째는 그것에 따른 손해액이 얼마냐 라는 것입니다. 이것을 특정을 해서 밝혀내게 되면 밝혀내는데 성공한 쪽이 승소를 하는 그런 구조가 곧바로 침수 그리고 누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. 아까 말씀드린 그 문방구 사건에 있어서도 그것이 쟁점이 됐었어요. 건물주 측에서는 본인들은 과실이 없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. 어떤 주장을 했냐 하면요. 이 배관이 탈락됐던 것은 맞는 것 같다. 그런데 이것은 누군가가 이 배관실에 침범을 해가지고 이것을 고의로 탈락시킨 것이다. 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고요. 그렇다면 누가 했겠습니까? 그 배관을 탈락시키는 행위를 한 사람이 우리 원고, 임차인, 그 문방구 주인인 것으로 생각이 된다. 저희 입장에서는 답답한 그런 주장을 했고요. 저희는 수압상의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. 그리고 노후화가 되었다. 배관의 노후화 때문에 이것이 탈락하게 된 것이다. 이런 주장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. 그래서 이 두 가지 쟁점을 증명하기 위해서 감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. 이 침수의 원인이 무엇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설비 배관업자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요. 손해액을 산정을 받는 데 있어서는 손해사정사의 그런 감정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. 왜냐하면은 이 지금 원고되는 문방구 주인 입장에서는 수입이 다 끊긴 상황이잖아요.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채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이 감정을 받게 되면은 감정료가 들거든요. 근데 이 감정료의 경우에는 한 번 감정을 함에 있어서 막 몇백만 원, 1000만 원 이렇게도 들기 때문에 요거를 이중으로 부담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말씀드린 대로 쟁점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감정을 두 번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게 되었습니다. 이것이 너무 어려워서 저희가 그때 고민을 굉장히 한 거예요. 그런데 저희가 굉장히 고심을 하는 중에 민사소송법을 찬찬히 들여다보니까 이런 조항이 있는 거예요. 민사소송법 제164조 2 제1항에 보면은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거나 소송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여 소송 절차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. 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 전문심리위원은 쉽게 말하자면 법원에서 법원의 비용으로 선임해주는 감정인이라고 보면 됩니다. 물론 모든 분야에 있어서 다 전문심리위원이 갖춰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. 그리고 지방 작은 법원 같은 경우에는 이 전문심리위원 풀이 굉장히 협소한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 서울에 소재한 법원들의 경우에는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이 전문심리위원 풀을 갖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이 전문심리위원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 감정 신청을 통해서 어떤 그 감정 결과를 받아보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저희가 이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서는 손해사정사의 감정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정 신청을 하고요. 이 침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와 관련해서는 전문심리위원회 참여 결정 신청을 해서 그 배정된 전문심리원이 현장에 가서 보고 배관도 살펴보고 책도 보고 해서 결국에는 이것이 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에 관한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해결을 해보자
그런 식으로 나가고 해서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을 받아서 이 사건을 해결해보자 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. 다행히도 법원에서 이런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 신청을 받아들여줬고요. 판사님, 전문심리위원, 원피고 변호사 다 같이 현장에 가가지고 그 현장을 보면서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에 관한 현장 검증을 하게 됐고요. 그 과정에서 전문심리위원이 이것은 배관의 노후와 그리고 압력을 견디지 못한 그런 점 때문에 이것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의견을 줘서 결국에는 사건을 잘 풀 수가 있었던 거예요.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비용을 들 부분에 있어서 비용을 줄이는 과정들을 충분히 검토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. 전문심리위원이라는 민사소송법에 정해진 그런 절차를 잘 이용하게 되면 이런 침수, 누수 사건에 있어서 최소한 첫 번째 쟁점, 침수의 원인,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볼 수가 있고 그것이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증거 자료로 사용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. 이 전문심리위원 제도는 사실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사용되는 그런 제도는 아닌 것 같아요. 보통은 다 감정으로 해결하는 그런 절차거든요. 그런데 이 절차를 알게 되면 이것을 쓸 수 있는 것이니까요. 여러분 침수, 누수 사건 발생했을 때 꼭 이 절차를 알고 있는 변호사 저희 사무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. 찾아주시면 저희가 잘 해결해서 여러분 곤란한 점들 또 감정 비용과 관련해서 또 어려운 점들 잘 해결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